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가운데 3단계로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해당됩니다. 서울시는 영하 10도 이하 기온이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보온해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흐르도록 조치해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 겨울 서울 지역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8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60%가 지난 1월 동파 경계 발령을 전후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양천구의 굵직한 현안 사업은 서울시의 도움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양천구 신년 인사회를 찾아 양천구 내 정비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어떤 사업이 포함됐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통합 기획을 확대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을 위한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신속 통합 기획과 모아타운 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바로 양천구입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속 통합 기획은 149곳, 모아타운은 109곳이며 이 가운데 양천구가 24곳으로 서울 전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기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통과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재건축 재개발에 이어서 더해서 모아주택이라는 걸, 모아타운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매년 선정되는 개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양천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서울에 신축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도록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서울시의 양천구 지원 사업 가운데 주목되는 또 다른 사업은 바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조성 및 상부 공원화입니다.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 교차로 7.6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11만 제곱미터의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48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모두 5,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의 중단 없는 예산 집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안양천 수변 활력 거점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고 지역주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남병원 증축 사업은 9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만들고 상부 공원화하는 거, 그다음에 안양천변에 수변 활력 공간 만드는 것, 또 서남병원 지금 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증축하는 거. 이 밖에 지난해부터 진행된 양천문화회관 리모델링은 올해 10억 원의 예산이 배정돼 의자 교체와 바닥 보수, 음향과 조명 설비 등의 개선 작업을 진행한 뒤 오는 8월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천구가 경로당의 원활한 점심 식사 제공을 위해 중식 도우미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중식 도우미 참여 인원을 기존 120명에서 229명으로 확대하고 활동비를 월 10만 원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했던 자격 요건도 60세 이상 양천구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는 인력 부족이나 경로당 자체 사정으로 중식 확대 제공을 희망하지 않았던 경로당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식사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접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3일부터 10일 시교육청 사이트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은 24일부터 28일까지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로,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기습적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인데요.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 회룡역 앞입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 오고 가는 사람마다 모자와 목도리, 장갑으로 꽁꽁 싸맨 모습입니다. 이게 내가 꽁꽁 싸맸잖아 이렇게. 운동 갔다 오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추워서 영하에 11도, 12도 나간다는 거 생각도 못. 바람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아요. 상인들은 틈틈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손님이 없을 땐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워요.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추워가지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야.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한파가 기승을 부린 월요일, 이날 의정부 지역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렇게 손은 금세 빨갛게 변했습니다.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영하 9도, 경기도 연천은 영하 12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2도에서 0도 사이를 보였습니다. 포천과 연천 등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특보는 3일 밤 9시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연천을 포함한 경기도 11개 지역과 서울 동부권에는 한파경보가, 경기와 서울 나머지 권역과 인천은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남쪽으로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5km 상공 부근에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위치하여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5일까지 이 찬 공기 덩어리의 중심 기온은 영하 40도 가까이 낮아져서 수도권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6일과 7일 사이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지만 8일 주말에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자료를 보면 설 연휴인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인천에서 접수된 112 신고는 하루 평균 2,59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2,864건보다 9.5%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강도와 성폭력,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 신고도 지난해 하루 평균 116.5건에서 올해 110.5건으로 5.1%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5건이 발생해 지난해 16.5건과 비교해 72.7%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한부모 아동 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투입해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총 1,7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8개 시군에서 실시한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 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로 높인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12개 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아동은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인천과 부천, 김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천에서는 국토와 노선, 경인 등 교통 관련 뉴스 키워드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올해 첫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안건을 심의했는데요.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며 인천 지역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천시는 원도심 재생과 환경 개선 수건 사업인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도시구조 재편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와 노선 키워드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관련 민간 제한 사업이 무산된 것과 인천시가 내놓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간 제한 철도 사업 검토위를 열고 이화 플랫폼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5호선 연장안을 반려했는데요. 당시 사업안이 직결이 아닌 평면 환승과 8량 열차를 4량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를 키운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검토 중인 배경을 이유로 민간 제한 사업을 반려했고 지역사회는 올 6월께 나올 5호선 연장안의 예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설 연휴 전 2026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 순환 3호선과 송도 트램 등 노선 계획을 제시하며 인천 교통망의 새로운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인천 순환 3호선이 송도에서 도시철도 소외 지역인 인천 서부권과 검단 신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원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 부천과 김포에서는 의회와 학교 등 뉴스 키워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의회 키워드는 상임위원장 자리 갈등 때문에 반년 동안 파행을 보였던 김포시 의회 때문입니다. 김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구성 갈등 때문에 예산안 심의를 제때 진행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내내 지역사회 문매를 맞았는데요.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학교 키워드는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고가 경기형 과학고 2단계 심의를 통과한 소식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원도심 위기를 겪고 있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지난해부터 경기도 지자체 13곳과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번에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 동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부천시는 신규 학교 건립 없이 과학고 전환을 준비할 수 있어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2027년 3월부터 과학고 전환 개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살펴본 지역 이슈였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도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의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위치한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신용보증기금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받은 기업입니다. 기업 유형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은 최대 3억 원,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후 3년 동안 연 2%의 이자 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업장 지역 신용보증기금 영업지점이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상담 예약 후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156개 과수농가에 냉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냉해 예방을 위한 단위 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 비율도 전국 최대 수준입니다. 도는 도비를 포함한 총 28억 6,900만 원을 투입해 고양시 등 13개 시군 156개 농가에 냉해 예방시설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방상팬, 열풍 방상팬, 미세 살수 장치 등을 지원하며 농가는 설치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이달부터 서울에서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4개 카드 회사와 협의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용 중인 일반 영업용 1가스요금과 업무 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대부분은 가스요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가스요금을 납부하려면 도시가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관할 고객센터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든 곳은 서울이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7만 7천 대로 1년 전보다 14,000대 감소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도 2.94명당 한 대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 수소 차량은 1년 전보다 6만 4천 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